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우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의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철입니다. 네, 신의철 교수님 오늘 어린이날인데 방송이 나가는 날은 예. 그 신의철 교수님 늦둥이. 그게 그 제 기억에 면역에 관하여 녹음할 때 그때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돌쟁이? 첫째가 한 3살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둘째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예. 맞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카이스트 명강의 그 프로젝트를 맞습니다. 했었군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예, 제가 좀 아이들 늦게 낳습니다. 네. 첫째를 결혼 11년 차에 낳습니다. 결혼도 일찍 한 건 아닌데 첫째를 11년 차에 낳고 둘째는 그럼 한 15년 차쯤에 맞습니다. 낳은 거죠? 근데 저는 같은 아빠 입장에서 JYP는 전혀 공감이 안 되겠지만 지금 그 사실 연구랑 육아랑 이런 거 병행하는 게 되게 막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대전에 있고요. 네. 이제 주말에는 수도권에 집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애가 생기기 전에는 주말에도 이제 집중을 했어요. 연구에. 했는데 요즘에 이제 중과 주말을 많이 분리하는 삶을 좀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뭐 아이나 가족에게 집중하는 삶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그 없어요. 아빠가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연구하는 과학자면 아이하고 놀아줄 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근데 이게 제가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또 이제 19가 지난 작년에 있을 때 이제 제 첫째 아이가 유치원이었고요. 올해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에? 뭐 에볼라는 뭐냐, 뭐 노로는 뭐냐. 저기 친구가 뭐 노로가 걸렸단다.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그 직업 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사병끼리 하나 묻고 기침병끼리 하나를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체계적으로 각 병에다가 바이러스 3종, 박테리아 3종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한번 분류를 좀 시켜본 그런 경우 해보고. 혹시 집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그냥 관심만 정도 그냥 다 까먹을 것 같은데. 그 저기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저 지나가는 무슨 나비나 뭐 개미나 뭐 꽃잎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막 유도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근데 그런 때는 저도 같이 즐기는 거죠. 뭐 과학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볼 때 저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저랑 비슷한 취미가 있었구나를 느꼈어요. 저도 개미를 이제 그게 좀 저를 대상을 이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땅에서. 근데 요즘에도 이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도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개미들 주면서 꼬이게 해가지고 데리고 노는 뭐 그런 거 놀이하고 놀고 그럽니다. 네. 자, 댓글 소개 2개만 하고 본격적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님, 음향 안 좋아졌어요. 울림이 심해졌네요. 책걸상은 다 좋은데 음향이 별로 안 좋아요.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전두엽 선생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 그 혼비님 나왔던 그 아마 두주분의 음향이 특히 안 좋았을 텐데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뭘 YG가 해명을 합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저 녹음 장비를 그날 저 같은 유튜브 팀의 다른 PD가 우리 녹음이 있는 걸 모르고 다 챙겨가지고 제일 좋은 카메라랑 제일 좋은 녹음 장비를 들고 외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 장치를 가지고 녹음하느라고 그날 음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그 애청자분들은 진짜 호의적으로 그때 한 주 공포 소설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괴담 소설 하느라고 이렇게 울리는 음향을
효과를 넣은 건가? 뭐. 저런 분도 있었어. 음향 안 좋아진 거 보니까 후원금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전혀 아니고요. 우리 제작진의 실수였습니다. 전두엽 손상은 그 최근에 음반 발표한 저희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명 이 결성한 팀 이름인데요. 그 친구들도 음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치킨하트님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치킨하트님, 임성순 작가님 인생이 자가격리라고 하셨는데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한 자연스러운 집콕에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자기계발의 정석 방송 저도 찬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킥킥거리며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순진한 아줌마가 생생한 묘사를 따라가기 위해 네이버에 아네로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 찾아보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재밌다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남편이 그 세계를 아는 게 좀... 네, 임성순 작가님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네요. 네, 자기계발의 정석은 뭐 이렇게 부부나 연인 사이에 같이 읽고 토론하거나 이러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네, 함부로 찾아보지 마십시오. 괜히 오해 삽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신해철 교수님, 네, 면역 바이러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딱 말해? 바이러스 면역학자입니다. 네. 바이러스 예, 면역학. 그러니까 이제 면역학자인데 면역학자에도 바이러스 면역학자가 아니, 그러니까 있고 면역학도 있고 바이러스 학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팬데믹 같은 게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학하고 면역학은 좀 이제 친척 학문이지만 다른 건데요. 바이러스학은 바이러스 그 자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자체를 예, 연구하는. 그리고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어떻게 증식을 하나. 그 바이러스 중에 이제 사람하고 관련 없는 것도 연구하고 막 그렇죠. 그런 게 예,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면역학은 바이러스 면역학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세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뭐 이런 이제 내 뭐 항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에 집중하는 게 그쪽에 사이드를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학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 몸의 면역 반응을 집중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 면역학자가 하는 일이 그 되겠죠. 바이러스 면역학 말고 그냥 면역학은 바이러스 아닌 뭐 다른 미생물과 관련된 면역도 그렇죠.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면역학자인 거죠. 이제 면역학자들 중에서도 바이러스 면역학자도 있고 종양 면역학자도 있고 자가 면역학자도 있고 알레르기 면역학자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생물학 중에 일부가 바이러스학인 거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세균을 몰랐을 때에는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말에 이제 로버트 코어라는 사람이 세균의 특정한 세균이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의학에서 아주 핫한 발견이었거든요. 이런 게 되면서 면역학이 되다 보니까 면역학을 미생물학의 한 분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이 미생물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뭐 알레르기, 뭐 천식, 종양 이렇게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면역학이 꼭 미생물학의 한 분과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거기서 시작은 되었지만 독립된 학문으로 이제 많이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갑자기 이제 듣다 보니까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면역학이나 세균의 존재를 모를 때도 어떤 뭐 특정한 병에 한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든지 이런 면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뭐 홍역을 한번 아른샘 쳐라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속담도 예. 나오는데 홍역 아른샘 치다 이런 속담은 그럼 언제 나온 거지? 홍역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걸 모를 때도 그런 말을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네.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뭐 그 말을 이제 다시 좀 이제 재해석을 하면 그 질문을 우리가 꼭 홍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질병은 걸렸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안 걸린다 노출되더라도 혹은 다시 걸리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가볍게 걸린다. 예. 앓는다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1000년 전 뭐 이럴 때도 이미 알았던 거라는 그런 근거들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약간 과학적인 얘기 조금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신 교수는 지금 세포 면역이라는 거가 주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항원, 항체, 뭐 반응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걸 저도 몇 차례 그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참 구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약간 세상에 답답한 부분이에요. 면역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까? 그러면 세포 면역과
항체 면역? 아, 세상의 면역은 응.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예. 그리고 이제 후천 면역 안에 항체와 T세포 면역이 있는 거. 선천 면역은 뭐예요? 그러면? 선천 면역 복잡해지는데 선천 면역은 거기에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식세포, 뭐 호중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가볍게 해드리면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제 어떤 이제 대응하는 방어 활동을 하는 건데 선천 면역이라는 것들은 좀 말 그대로 좀 약간 좀 선천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들이에요. 고급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바로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묻지도 대식세포가 따지지도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예. 건 그냥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은 좀 유치한 것 같지만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 몸에 꼭 필수적인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예. 선천 면역이니까 예. 태어날 예. 때부터 갖고 있는 예. 능력인 예. 거죠. 예. 외부 침입자에 예. 대응하는.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개념이 후천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획득 면역이라고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네. 이것이 약간 좀 더 좀 고급적인 면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음흠. 제가 왜 고급적이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하등 동물들은 선천 면역은 있는데 이 적응 면역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화적으로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항체나 T세포 같은 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백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백신 같은 경우는 기억이라는 현상을, 면역 현상의 기억이라는 걸 유도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 지금 말씀드린 적응 면역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등 동물들은 이러한 그 항체나 T세포가 없는 하등 동물들은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는 백신 뭐 이런 얘기 혹은 뭐 한 번 홍역 걸리면 또 안 걸리고 이런 거 이거는 뭔가 나쁜 놈이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일만은 나쁜 놈하고 기억했던 게 남아 있다가 그 놈이 또 들어오면 물리치고 이제 이런 맞습니다. 거. 훨씬 재빠르고 강하게 물리치는 요거는 거죠. 이제 획득 면역 혹은 맞습니다. 적응 후천 면역, 면역, 적응 예. 면역이라고 예. 부르는 거다. 예. 그럼 이제 그 후천 면역이라고 칩시다. 예. 후천 면역으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후천 면역을 크게 나누면 항체가 있고요. 항체하고 세포 면역 두 개입니까? 예. 그러면 T세포.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항체 짧게 예. 항체 면역은 짧게 그리고 예. 세포 면역은 조금 더 길게 예. 설명을 왜냐하면 해보죠. 신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 항체 항체니까. 면역이니까. 항체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이러스에 잡아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에 침입도 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딱딱 막아주니까 네. 저 앞에서 나를 블러킹을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왔다죠. 바이러스는 예.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증식을 못 증식을 못하니까. 예. 그렇게 아예 밖에서 못 막 들어가게 헤매다가 예. 그 뭐 대식세포 같은 뭐 거한테 이제 잡아 잡겠죠. 먹혀버리는 예.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이런 뉴스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 또 책걸상 애청자들도 이제 불안해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뉴스냐면 그 바이러스를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때려잡는 그 주체가 항체인 항체. 거죠. 예, 예. 네. 네. 근데 때려잡는다기보다는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블러킹을 한다거나 또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비유죠. 예.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막 막고 헤매고 있으면은 음. 지나가다가 그 아무거나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이건 또 뭐야 하고 그냥 확 그럴 수 잡아먹어 있죠. 버리는 그렇지. 거죠. 못 들어가게 하는 예, 거니까 예. 뭐 직접적으로 때려잡지는 예, 않더라도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면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와서 뭐 시민들이나 혹은 책걸상 애청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뭐 남아공 변이, 뭐 인도에서는 뭐 이중 변이, 삼중 변이, 그리고 이제 그런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때문에 생긴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체는 변이 바이러스의 존재는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해서 그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되면은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렇게 생긴 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다음에 그 놈이 들어오면 내가 혼내야지 막아야지라고 딱 결심하고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얼굴에 점을 하나 찍고 나타난 거지.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얘는 걔가 아닌데 하고 이거지 변이는.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지 않고 그냥 예, 가만히 방치해두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 백신을 뭐 맞았더니 항체 생성률이 몇 %다 이런 거는 지금 요즘에 뉴스에도 항체만을 지금 너무 이제 막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체가 잘 나오면은 아예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그냥 면역학적인 생각에서 보면 감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완벽하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파이저나 모더나라고 하는 뭐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로 유도된 항체가 지금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이미 논문이 나왔는데요. 블러킹하는, 차단하는 기능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이미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네. 변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네. 바이러스가. 그런데 우리가 항체만을 의식한다면 이건 이제 이 백신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항체 그런 변이가 또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어떤 방어망은 뚫릴 수가 있게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어를 철저히 해야 된다면 방어를 일중 한 그 단계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항체가 워낙 좀 근원적으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좋은 면역 시스템이라면은 그게 뚫려서 1단계 시스템이라면 예, 뚫렸다. 네. 그래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했을 때 우리의 거기 또 방어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T세포인데요. T세포는 신기할 정도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골라서 죽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 바이러스든. 그런데 이제 이것이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따로 있고 B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도 백신으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백신은 항체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의미가 네. 있는 게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를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정확하게 골라가지고 다 죽여주면은 설사 세포 안으로 일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식하기 전에 빨리빨리 제거가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근데- 거의 제로가 되는 예. 거죠. 바이러스가 A, B, C, D가 있으면 A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따로 T세포와 있고요. 예. B를 죽이는 세포가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 있는데 예. 근데 그 용어가 뭐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얼굴에 점 찍은 놈, 변이 예. 같은 거는 대충 같은 놈으로 보고 아, 같이 이런 왜 것도 이 있잖아요. 질문은 네. 아마 JYP 질문 저거 같아요. 왜 T세포는 변이가 되더라도 좀 다 잡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는 그 바이러스의 부분 중에서도 한 군데만 딱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가 바뀌어 버리면 그냥 이제 무용지물이 못 알아봐. 되는데요. T세포는 여기 바이러스의 여기저기에 한 좀 멀티플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으면 얘네들이 어딘가에 걸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항체로부터 숨는 건 되게 쉬운 일인데 T세포는 여러 군데를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변장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점 하나 있겠습니다. 찍으면 못 알아보는 게 항체 면역이라면 예. 우리가 친구가 뭐 예. 쌍꺼풀하고 코 좀 예. 높이고 와도 그놈이 그놈인 거 우리가 그렇죠. 알아보는 그게 것처럼 T세포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바뀌어봐야 내 너 누군지 알아. 요게 이제 세포 예. 면역이군요. 역시 JYP의 그 비유법은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책에서 강조는 안 하셨던데 그 또 T세포는 기억도 오래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백신을 맞고 있으면서 그래도 약간 희망이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우려는 변이였던 거고요. 네. 두 번째 우려는 항체가 요즘에 나온 논문들 보면 한 6개월 정도면은 막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백신 같은 걸 좀 여유 있게 많이 맞추긴 했지만은 3차 접종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게 뭐 지금 다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부스터샷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매년 맞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예.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 T세포 같은 경우는요. 항체는 한 6개월이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T세포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이것이 아직 10년이 안 됐으니까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 10년 연관 건 없는데 이번 코로나19랑 가장 유사한 친척 바이러스인 SARS 2003년도. 네. 그때 걸렸다가 회복하신 분들을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다시 병원에 오시게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그랬더니 17년 만에 다시 검사했는데 T세포는 쌩쌩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일말의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예. 다시 나타나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증으로 될 가능성이 적지 중증으로 될 않을까. 가능성이 예. 굉장히 적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추정은 하는데 이제 의학의 모든 것들은 추정한 것들 다 증명을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증명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우리는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할 때는 다 이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건데 예, T 세포 면역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유도한다. 예.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더 그것만 딱 아. 집중하는 타겟팅하는 백신 개발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파이자다, 아스트라제네카다 하는 것들이요, 백신들이 결과적으로 항체도 유도하고요,
T세포도 유도하는 겁니다. 기억 T세포도. 음. 오히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난 항체는 만 나오게 하고 T세포는 절대 나오지 않게 해야지라고 만든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항체가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학자들이나 이런 사회에서도 T세포는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자꾸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항체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만 자꾸 들리는 것이죠. 어차피 백신 개발하면은 둘 다 생기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둘 다 있기만 하다면 항체가 좀 더 우월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일선에서 막아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T세포는 약간 플랜 B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변이나 이런 데 뚫리게 되면 T세포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좀 강하게 인식하는 몇몇 회사들은 지금 2세대 백신으로 T세포를 유발하는 걸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임상시험들이 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 예. 그 보통은 항체가 메인이고 T세포는 따라오는 느낌 이런 거라면 앞으로는 2세대 백신 그런 것들은 항체는 생기지만 당연히 T세포 면역을 더 크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책에서 언급하신 맥락에서 염두에 두자면은 사실 이런 거 너무 비관적인 결론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 해가지고 지금의 백신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는 팬데믹을 못 잡는다든지 혹은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백신을 때로는 주기적으로 약간씩 바꿔주면서 맞아야 된다라는 게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 책에도 가장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예상, 이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백신을 일단 맞아야 됩니다. 이제 맞아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되고 나면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걸릴 거예요. 하지만 또 약하게 걸리겠죠. 또 약하게라도 걸리면 다시 한번 걸린다는 것 자체가 백신을 또 맞는 효과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서 없어지질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저도 이제 장담은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감기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 격리를 하고 뭐 검사도 안 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신 교수님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뭐 매년 백신 맞고 혹시 변이 바이러스 생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걸 계속하는 건 진짜 너무 괴로운 괴로운 일일 것 같거든요. 자, 이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면역학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인가가 아마도 뭐 첫 시간, 둘째 시간 아주 초반에 면역학은 뭐 아와 비아의 투쟁, 나와 나 아닌 것,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단 말이죠. 자기와 비자기를 가르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건 오히려 옛날 개념이고 조금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다른 게 있다. 이러면서 위험 이론,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소개하셨던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사실은 그 타다 토미오라고 하는 일본 면역학자가 쓴 면역의 의미론이라고 하는 책을 면역학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전처럼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면역의 개념을 정의하기를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었던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책이 9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네네. 1994년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좀 생각이 많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남이 들어왔는데 못 알아차리고 버벅거리면 이제 감염병에 걸려서 뭐 고생하는 거고. 난데 그거를 남이라고 인식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이 면역학과 관련된 많은 비유들이 약간 전쟁 비유예요. 맞습니다. 아군 적군이냐를 구별해야 되고. 근데 그 위험 이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역학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하고 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어떤 남이 침입하는 거에 대한 방어가 이제 면역이다 보니까 그런 비유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항상 학문이 발전하다 보면 먼저 간단한 모델에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점점 더 복잡한 실제에 가까운 복잡한 모델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면역학의 발전 역사에서 면역학의 초기 시대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선 나와 남에 구분하는 것이 면역이다. 이 명제는 아주 좀 필요한 명제였습니다. 네, 심플하고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도 이야기가 쉽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실제로 남인데
거기에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장내세균. 사실 나한테 유해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유익할 때도 있는 장내세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은 남인데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 좋은 장내세균을 키우려고 예, 애를 그러니까 쓰잖아요. 좋은 남을 키우려고 예. 막 유산균 같은 예. 거 먹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또 나의 질환이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나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게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폴리 매칭을 한 분이 그분이 한번 이런 걸 이제 주창을 했어요. 위험 이론. 예. 이제 데인저 시어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험 이론은 이 면역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상대는 무조건 남이라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나이건 남이건 간에 뭔가 지금 위험한 것 같다. 나한테 손상을 주는 것 같다. 그럴 때 거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설사 남일지라도 좀 나한테 결국 뭐 이렇게 위해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거기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다. 이런 식의 이론을 이제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걸 주창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연구를 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다는 쪽으로 점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 그 것이죠. 폴리 매칭거 매칭어, 예. 그분도 면역학자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예. 무슨 인문 철학자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예. 뭐래 이러고 넘어갔을 예, 텐데 그 뭔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 이론이 계속 뭐 인정받는 맞습니다. 걸 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분이 그 엄청 재밌는 분으로 저는 알고 약간 있거든요. 과학계에서는 약간 좀 괴짜스러운 그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폴리 예. 매칭어라는 분이 여성이에요. 1947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70대신데 그 제가 얼핏 어딘가에서 소개를 듣기로는 원래 직업이 웨이트리스였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야한 복장이 있고 손님들한테 예, 서비스하는 예. 그런 바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뭔 일이 나? 아니 저도 어서 이렇게 야사처럼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거기가 아마 좀 이렇게 대학가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골로 다니는 대학 교수님이 이 학술 저널을 두고 갔는데 그런 바를 단골로 다니던 교수님이 계셨어. 두고 갔는데 이 단골 거니까 버리질 않고 뭐 다음에 오면 줘야지. 라고 한다면 이걸 뭐 읽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읽은 다음에 똑똑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다음에 왔을 때 그 저널 주인 교수님이 왔을 때 내가 이것도 두고 간 거다. 근데 읽어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냐 이렇게 이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사롭지 않거든요. 막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그 전에는 뭐 아예 대학도 안 가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은 나가셨던 학부만 건지 졸업하고 이런 하지만 아니면은 그 학자의 길은 아니었던 대학 것 같아요. 근처에서 네.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셨으니까 어쩌면 뭐 학부생이었는지 뭐 그랬을 수도 그럴지도 있죠. 네. 어쨌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 데이비드 캠퍼스에 네. 로버트 슈압이라고 하는 네. 교수가 네. 그런 연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는 이거 면역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공부를 계속 해보지 않을래. 예. 그래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자네 야구해 볼 생각 없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기 있죠. 그 파우치 소장으로 유명한 예. 그 미국 국립보건원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NIH라고 하는데 네. 거기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토니 파우치라는 분이 소장으로 있는 NIAID 네. 미국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거기 이제 계속 평생 거기서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거의 은퇴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 면역학자로서 그 위험 이론 예. 나냐 남이냐가 중요한 게 예. 아니라 나한테 이로운 거냐 해로운 예. 거냐가 더 중요하다 어쩌면 예.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 시각으로 보니까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음.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론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 이론이 좀 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하는가. 예. 그 말은 정말 그럴듯한 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장내세균 뭐 예. 대장균 이런 예. 것도 장 속에 있을 땐 다 유익한 예. 해롭지 않은 예. 건데 그게 이제 좀 물에 있거나 이러면 예. 그 마시면 안 되는 예. 거지만 그 같은 의미로 우리 그 예전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화두처럼 질문했던 거 임산부의 경우에 태아도 남인데 예. 왜 공격을 안 하지? 예. 뭐 이런 거고 예. 우리는 그러게 신기하네 그렇죠.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게 그 5강에 면역계에 묻다 어디까지가 나인가의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 저는 이 대목이 저한테는 이 책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생각할 거리를 또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이기도 했고 방금 이제 면역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프렌들리한 것과 데인저러스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게 약간 패러다임 전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극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 읽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목에서 또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 독일 제독 그 한인 철학자 중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 예, 예. 근데 또 피로사회 한 부분이 적재적소로 딱 인용이 되어가지고 예. 그 교수님 그 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바쁜 중에도 그런 책들도 다 읽어보면서 면역과 관련된 것들을 막 또 찾아보시는 건가요? 네, 철학책도 읽는다 이런 거 이제 플렉스. 근데 한 가지는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좀 과시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피로 사회에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라도 가야지 또 그런 책을 그러니까 텐데요. 일부러 찾아보신 게 아니라 예, 예. 약간 그냥 교양 독서 차원에서 그냥 먼저 손에 예. 드신 거군요. 이거 어떻게 일부러 찾아요? 아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런 책을 늘 쓰고 싶었기 때문에 네. 하다 보면 늘 독서를 하다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서가에서 제 책꽂이에 이런 것들은 내가 책을 쓸 때 이용할 만한 책이다라는 걸 따로 꽂아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면역이나 뭐 바이러스에 대한 책들이 많았겠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외 책들도 읽는데 한 번은 그 피로사회 책을 읽다가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여기에 뜻하지 않게 얇은 책이었지만 면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험 이론, 그 이제 철학의 이론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하셔서 그 한병철 선생님은 이게 쓰신 건데,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것을 일반 서가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이용할 그 책들을 모아놓은 그 서가에 제가 몇 년 전에 꽂아놨던 책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네, 인용된 부분도 읽어보면은 그래요. 이게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면역학 내부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뭐 이런 설명을 이제 한병철 선생은 하셨는데 잘 적절한.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인용이었던 것 YG께서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놀랐다 이거 하신 것보다 전 더 놀란 게 있었습니다. 네. 반대입니다. 한병철 선생님을 좀 만난 적은 없지만 네. 한병철 선생님은 이런 이론을 어떻게 하셨을까? 전 그게 그러게. 궁금했었어요. 나도 지금 어디서 들어본 듯 안 들어본 듯 이 폴리 맺힌 거 이런 분의 이론을 한병철 선생은 피로사회에 근데 쓴 거잖아요.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폴리 매칭거 교수는 그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사담 나눌 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본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이제 저도 이제 NIH에 있다 보니까 포스닥을 이제 제가 한 5, 6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세계 여러 곳에서 면역학자들이 이제 초청 세미나로 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방을 보고선 이제 이 공고를 보고 나서 저도 들어갈 때도 있었고 했는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간 그 세미나에 폴리 매칭어 그분이 와서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보통은 이제 연자가 있으면 그냥 얌전히 앉아서 듣잖아요. 노트도 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아까 과학을 한 계기도 좀 유별스러우시긴 했지만은 약간은 좀 히피스럽거나 괴짜스러운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앉아서 듣질 않고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습니다. 꼭 카우보이 부츠를 이렇게 높이는 그걸 신으시구나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날카로운 예의 같은 게 별로 없으시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어투로 I don't think so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막 질문을 막 논리적으로 막 이제 막 폭포처럼 막 시작하세요. 지금 폴리 성대모사한 겁니까 지금? 약간 좀 재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개 조련사이기도 하고요. 그 개 조련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그 애견인이기도 하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 논문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공동저자로 올려가지고 약간 가십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셨었대요. 걔가 뭐 기여를 했나 보지. 아니 그 이제 연구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기여를 했나 보지.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저널 그 편집장에 이런 그 유례 없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 나도 기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시는 바람에 편집장이 바뀌고 나서 좀 관용적인 편집장이 된 다음에서야 그 논문이 게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공동저자로 들어간 뭐 유일한 논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드문 논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를 놓고서 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고 오늘은 아마 들으시고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이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를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분들이 더 많아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방송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 있다면은 예, 지금 이제 YG께서도 이제 과학 기자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기자분들은 더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쏟아지는 뉴스에 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신이 이렇게 1년 만에 빨리 나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과학을 좀 더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네. 오히려 좀 과학을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지금 과학이 딱딱 뭔가를 팩트로 결정을 해줘야지. 예를 들면 똑같은 백신을 가지고 영국에서는 몇 살을 맞추는데 어느 나라는 안 맞추고 이게 뭐지? 헷갈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막 나라마다 헷갈리고요. 그리고 어떤 백신은 2번 맞고 어떤 백신은 예. 1번 맞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제는 이랬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뭐 부작용이 뭐가 또 생겼다고 그랬다가 그 백신은 안 바뀌고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가 바뀝니다. 이런 걸 또 보다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이란 무엇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가라는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학이 줄 수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 백신은 뭐 부작용이 어떻게 되고 효능이 어떻게 됐을 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한테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은 과학이 준 팩트를 이용하는 그 다음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과학의 논의점 같지만 어디까지는 과학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윤리학이라든지 가치 판단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부터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적인 걸 할 때도 과학의 영역과 아닌 것이 또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보면은 경계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어제 진실이 오늘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과학이라는 거는 가변적인 거에 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학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제 맞았던 어떤 도그마 같은 거가 내일은 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과학은 자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좀 더 교정해가면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걸 찾아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뭔가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 그렇죠. 정리된 걸 접하는데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알려진 그것이 지금 인간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좀 풀어낸 가장 최선의 진실이다. 오늘 이 순간 것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하지만 내일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태도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을 한마디로 그 정의하자면 항상 변하는 것. 그렇죠. 예. 이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었거든요. 지금 8개의 챕터 중에서 맨 마지막 챕터는 진짜 앞에 다른 챕터들이랑 심하게 구별될 정도로 예, 맞습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제일 메시지, 주장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예. 거리를 던지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이 감염병 시대,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화두를 던지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고요. 이렇게 요 부분을 보면서 특히 이 친구가 글을 참 잘 쓰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약간 목소리를 높이셨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럴까요? 좀 뭔가 하여튼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 쓴 입문서하고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얘기부터 정말 최근에 가장 핫한 토픽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건드리는데 그러면서도 얇아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게 JYP가 싫어하는 그 두꺼운 책, 벽돌책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얇게. 사실 이거 비전문가들도 한 번 주말 정도면 그죠? 네, 맞아요.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예. 읽을 수 있을 그러니까 정도로. 저나 JYP는 사실 읽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저희는 뭐 더 덜 짧게 걸렸었고요. 읽었고 그리고 아마 이런 책을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뭐 약간 신경을 쓰면은 뭐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고등학생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친구들도 네, 읽을 수 이거 있어요. 읽으면은 네. 야 이거 나도 이런 거 좀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네. 이런 또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사실 그 면역학이 굉장히 핫한 분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거의 노벨상 수상자가 면역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거의라고 하면 또 다른 분야 분들이 화를 내시고요. 상당히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다. 많죠. 이렇게. 그렇죠. 예. 노벨 생리의학상을 예.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예. 면역학 베이스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얼른 생각해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예. 같고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것 같다는 거기 생각도 이유가 하나 들어요.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로 점점 올수록 노벨상이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위대한 발견을 해서 그 발견의 성과가 인류가 이용하는 데까지 넘어갔을 때 이제 노벨상을 많이 줘요. 요즘에 트렌드가. 네. 그런데 무슨 원리를 개발했을 때 신약 개발이나 이 의료 현장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빠른 분야가 지금 면역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역학이라고 하면은 면역이라는 용어는 우리들이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은 그 면역을 연구하는 학문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나는 면역학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학생들은 거의 드물 것 같은데 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를 읽으면 나도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볼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신 교수님 강연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도 다시 돌아가서 뭔가 생물학을 다시 공부를 한다면 면역학 같은 걸 공부를 하면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다니까요. YG도 내년에 카이스트 대학원 다시 한번 입학 시험 아니요, 싫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저분이 학위를 쉽게 주지 않는 것으로 네, 거부하겠습니다. 네. 소문난 교수님이라서 네. 자 이번 주에는 카이스트의 신의철 교수 모시고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저 책 냈으니까 이제 활동 인터뷰나 이런 거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조만간 다시 연구실에서 훌륭한 논문 쓰시고 우리 진짜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노벨상 받으셔가지고 약속을 꼭 지키게 그리고 됩니다. 그 노벨상 받으면 뭐 YG나 JYP 혹은 책걸상 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난다면 10번 출연하겠습니다. 자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